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우리 성병학의 기초이론에 관해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사주학, 음양오행학의 기초이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요, 본인도 모르게 전부 점수를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은 사주 8자를 해석하려고 했죠. 자, 그 8자와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제가 수백 명이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요, 여러분들과 같은 또는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일까요? 맨 처음에 저와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수백 명일지라도요, 저희 부모님과 그 사람들 중에 저희 부모님과 동일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역시 어린 시절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사주에 결합을 해서 판단을 해내야 되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저희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사주를 결합하는 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또 지금은요, 제가 저의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고 다른 배우자를 만났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아니고 다른 배우자를 만났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사주를 결합하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사주만 놓고 뭐 처성이 어때서, 처성이 용신이라서 좋으니까 나는 뭐 처복이 있어. 동일한 사주를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처복이 있을까요? 없겠죠. 나는 이런 사주를 가지고 났으니까 부자가 될 운명이야, 뭐가 될 운명이야, 똑같을까요?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들이 전부 점수락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타로, 뭐 당사주 이런 것들을 쉽게만 생각하고 천시했죠. 그죠? 사주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게 사주하는 사람들, 당사주하는 사람들, 뭐 타로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것도 똑같은 겁니다. 왜? 같은 케이스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타로 역시도 몇 장의 카드를 뽑아서 그 케이스에 나오는 답을 정해놓은 거고, 여러분들 역시도 동일한 사주를 같이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주학이 아니라는 거죠. 사주학은, 우리의 고유의 사주학은요, 궁합의 학문입니다. 항상 양은 음을 만나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에 양 혼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사주에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는 사주가 더해져서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또 여러분들이라는 사주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라는 사주가 결합이 되어서 지금의 삶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요, 배우자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사시겠죠.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매일 사고만 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시겠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주의 결합이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행학은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동양학은요, 모든 것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는 원인 아래에서 그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배우자라는 원인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고유의 사주학, 원래 이 사주학이 정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배우신 사주학은 일제 36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가짜로 억지로 집어넣은 그런 점술학이라는 거죠.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사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공부 안 하고 너무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즘 청소년들, 요즘 젊은 사람들요 많이 배우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그죠? 그런 점술학으로 접근해서는 영원히 여러분들은 점쟁이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학문으로 접근을 해야죠. 우리가 고유에 있었던 학문, 원래 있었던 학문으로 돌아가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도록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주를 결합하는 법.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두 분이죠. 여러분들은 하나죠. 그렇다면 세 사람을 결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렵죠. 두 사람 결합하는 것도 아직 안 배웠는데 그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배우자 둘이죠. 두 사람의 결합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두 사람의 결합하는 법들을 배워나가야 돼요. 또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하나를 붙여서 세 사람이 결합하는 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모님 두 분과 여러분들 형제 네 명이 있겠죠. 그죠? 그 네 명을 결합하는 법. 이런 법들을 차차차차 익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결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주학이라는 그런 것에 접근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늘 영원히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에서 공부하면 늘 점쟁이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는 모든 사이트에 그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셔도 좋아요. 다 점쟁이들입니다. 왜? 사주만을 갖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선천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운명도 없고요. 가난하게 될 운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재용 씨가 삼성의 이재용 씨가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수백 명이에요. 그분들이 다 이재용 씨같이 그렇게 사나요? 다 부자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점쟁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사주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주는요 8자예요. 대운이 2자죠. 성명이 2자입니다. 그러면 12자죠. 배우자 역시도 사주가 8자죠. 대운이 2자예요. 성명이 2자고. 그러면 12자죠. 24자를 결합을 해야 돼요. 이 24자 안에 없는 오행이 있을까요? 없겠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껏 그렇게 공부하셨던 뭐 합이 어떻고 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여기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다 적용되겠죠. 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사주의 형태론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주 형태론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주,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사주들은요 다 5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종류냐고요? 보세요. 오행이 하나로 만들어진 사주, 오행이 2개로 만들어진 사주, 오행이 3개로 만들어진 사주, 오행이 4개로 만들어진 사주, 오행이 5개로 만들어진 사주,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사주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오행은 5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5가지로 된 형태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주가 혹시 한 개의 오행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국이겠죠. 자, 무진기축 뭐 이런 사주 그죠? 하나의 오행으로 만들어진 사주. 자, 목으로 만들어졌다면 목국일 거고, 화로 만들어졌다면 화국일 거고, 토로 만들어졌다면 토국일 거고,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금국일 거고, 수로 만들어졌다면 수국일 거예요. 다음으로요, 2개의 오행으로 구성된 사주. 2개의 오행으로 구성된 사주는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이어진 거와 마주보는 것.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어진 거는 예를 들어서 목화, 화토,
토금, 금수, 수목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는 목토, 목금, 화금, 화수, 토수, 토목, 금목, 금화, 수화, 수토 이렇게 10개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15개입니다. 2개의 오행으로 구성된 사주는 무조건 15개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3개 오행으로 구성된 사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진 거, 마주보는 거. 자, 목화토, 화토금, 토금수, 금수목, 수목화 이게 다입니다. 이어진 거는. 자, 마주보는 거는요. 목화금, 화토수, 그 다음에 토금목, 그 다음에 금수화, 그 다음에 수목토 이렇게 5개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또 4개 오행으로 이루어진 사주는요. 목화토금, 화토금수, 금수목화, 그 다음에 수목화토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또 5개 오행으로 이루어진 사주 목화토금수 5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5개밖에 없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4개와 5개로 이루어진 사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교육을 할 때 전격의 사주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밑에 3가지 종류는 변격의 사주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전격과 변격의 정의를 이제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격이 언제 어떻게 되는 게 전격이고 변격이 어떻게 되는 게 변격인지 거기에 원리를 이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수업은 사주의 가장 기초적인 결합이론의 첫 발을 여러분들과 디뎌봤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사주의 결합이론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아요. 순환론도 있고요. 기세론도 있고 또 변환점도 있고 인생이 변하는 시기 뭐 이런 것들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차차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우리 오행학 사주학에 관해서 제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엉터리 사주 배우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사주학을 배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자 소리를 듣습니다. 점쟁이 소리는 절대로 듣지 마세요. 왜? 그분들은 일제시대 때 왜곡된 사주학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지요.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지 마세요. 조금만 물러나서 한번 보세요.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쌍이라도 있는지 그런 사주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행학은 망고불변의 학문입니다. 정통적인 학문이에요. 그러자면 이 결합을 배워나가야 되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사주여행을 제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